안녕하십니까, 손석보입니다. 8월 15일 금요 예상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휴일이죠. 휴일날 펼쳐지는 금요경마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마장을 찾아주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좋은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달라 부탁드리면서요. 자, 금요 예상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주 부경으로 펼쳐지는 이제 본래 들어온 하루이고요. 자, 이번 제주에서는 자, 지난번 노렸던 마필 3번 블랙 비어드가 다시 한번 인기로 잡혀 있습니다. 자, 이 블랙 비어드라는 마필은요, 우선 지난 경주보다 조교 강도 자체를 확실히 올렸습니다. 요거 지난번에 선행을 갖다가 중반에 내줬죠. 선행을 갖다가 중반에 뺏겼고, 그러면서 직선주로에서는 내측 기댐을 보이면서 아쉽게 마무리가 됐어요. 정상이라 하면은 블랙비어드가 다시 한번 선행을 갈 것 같고, 중반에 넘어서는 마필이 없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 하면은 저는 충분히 끝까지 근성을 보여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3번 블랙비어드를 놓고 공략을 들어가야 되는 경주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후착입니다. 후착권에서 최저배당이 4번 고속행진으로 팔려요. 박성광 플러스 12조 조합. 자, 이거는 뭐 기본값이에요. 항상 기본값으로 팔리는 12조인데, 저는 이번에 고속행진은 최저배당으로 팔리는 마필이기도 하지만 지난 경주 이상으로 더 뛸 게 없다라고 봐요. 원래 이 말이 지난번에 취소가 됐었잖아요. 취소가 됐을 때도 당시도 저는 이 말을 세게 안 봤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 5월 9일날 1번 게이트에서 그 이상으로 더 뛸 게 없을 정도로 뛰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경주에서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는데 그냥 최저배당으로 팔린다는 것 뿐이에요. 그냥 기록이 그 정도 불량주로 해서 나왔던 거라서 최저배당으로 팔리는 거라면 저는 도저히 이거는 대끼리어서의 값어치가 없어 보입니다. 고속행진은 저는 이번에 안 볼 거예요. 고속행진은 버리고 들어갈 겁니다. 여기 이제 후차권으로 노려볼 수 있는 말이 1번 어마장장이라는 마필이, 얘는 지난번에 전개상의 불리함이 무조건 있었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로 왔다면은 어마장장은 분명히 보고 들어가야 될 마필이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주행검사가 좋았습니다. 요거 황금 들려. 요거 능검이 아주 좋았어요. 능검 9시에요. 그래서 저는 어마장장으로 주력을 들어갈지 황금 들력으로 들어갈지 현장에서 요거만 초이스할 거예요. 어차피 4번은 안 볼 거니까 3번 머리에 1이냐 5냐 요 싸움으로 좀 보고 들어갈 것이고, 복병이라 한다면은 딱 이거예요. 10번 가라공주. 자, 이 가라공주도 주행검사가 아주 좋았었던 말입니다. 다만 외곽일 뿐이에요. 외곽일 뿐이지 주행검사 자체는 굉장히 좋았었던 말이기 때문에, 자, 는 것만 봤을 때는 가라공주도 여기서는 무시할 수가 없는 전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경주, 자, 3번 블랙비어드. 원래 제주에서 이 외래어로 이 마명을 잘 안 져요. 외래어로는. 근데 외래어로 한 번씩 이 요즘에 져서 나오는 말들이 있는데 곧잘 뛰어요. 곧잘 뛰더라고요. 자, 3번 블랙비어드라는 마필을 필두로 해서 1번이나 5번 중에 주력을 선택할 겁니다. 대신에 4번은 안 본다. 4번 안 본다. 그리고 10번을 배당마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주 1경주는 3번을 필두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로 갑니다. 자, 부산 1경주가 5번, 7번 비슷비슷합니다. 자, 근데 저는 우선 5번 월드고트라는 마필을 좀 더 좋게 보고 있어요. 자, 이 금성이라는 마필은 주행검사 시때 열심히 주행검사를 탔던 모습이고요. 그 가운데 조교를 통해서는 좀 더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요 두 마리 월드고트랑 금성을 두 마리 놓고 봤을 때 조교로는 금성이 좀 더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인기 1위로 금성이 팔리는 것 같고, 이 주행검사로만 봤을 때는 월드고트가 저는 더 좋습니다. 주행검사만 봤을 때는. 그리고 요 경주가 안쪽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안쪽에 있는 말들이
월드고트가 이렇게 빠른 말들이 안쪽에 포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개상 내측을 잘 선점해 준다라고 했을 때는 전개상 유리함이 금성보다는 좀 더 있을 것으로 봐요. 근데 어차피 요 두 마리 5번, 7번 맞고는 한 방으로 우선은 보고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5번을 놓고 가느냐 아니면 7번을 놓고 가느냐 싸움이 될 것 같고 저는 5번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팔리는 마필드 하나씩 좀 살펴보죠. 자, 우선 3위로 인기 3위권으로 팔리는 말이 6번 세네일인데 인기 3위로 팔리는 세네일이 그냥 실전을 뛰어봤다는 것 뿐이지 능검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능검도 별로고 데뷔전도 그 당시 그다지 걸음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세네일은 뭐 인기 3위로 팔리지만 그다지 강하게 보고 싶은 말은 아니고 원래 드림레이서가 능검이 그래도 좀 양호했었던 말이거든요. 능검이 양호했었던 말인데 얘는 스포 조교가 아예 한 번도 없어요. 아예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조교는 데뷔전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준비 상태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요 정도로는 준비 상태가 좀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8번 드림레이서도 그다지 세게 볼 수 없는 6번도 그렇고 7번도 그렇고 인기 3위, 4위로 잡혀있는 말은 세게 볼 수 없는 그런 경주. 그래서 안쪽에 오아시스 0이 복병으로는 가능하고 전혀 보여준 게 없지만 요 타이거 어퍼컷과 타이거 몬스터 김영란 마주와 김병진 마주가 요거 출전하고 있거든요. 요 두 마리는 아주 냄새가 나는 말들이에요. 아주 냄새가 나는 말들이라서 1번 오아시스 0도 그냥 워낙 다른 말들이 없으니까 팔려가는 것이라 1번, 2번, 4번이 모두 복병이 될 거예요. 자, 얘네들은 현장에서 체중 변동도 좀 확인을 해야 되겠고 현장에서의 활기라든가 이런 거를 좀 판단을 해서 1번, 2번, 4번 중에서는 초이스에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어떻게 갈 거냐면 5번, 7번 중에 뭘 놓고 가느냐 저는 5번을 좀 보고 싶고 5 놓고 7번을 기본 막건으로 보되 어차피 6번이나 8번은 안 보는 경주예요. 그래서 1번, 2번, 4번 얘네가 복병이거든요. 얘네가 복병이니까 요 중에서 한 마리를 잘라내고 5, 7 기본 막건에 1, 2, 4 중에 한 마리 버리고 가져간다. 뭐 얘네들이 1, 2, 4가 현장에서도 그렇게 계속 안 팔린다면 뭐 3복숭 활용도 가능하겠고요. 자, 어차피 복병은 5, 7 막건이 들어오는 경주 아니면은 안쪽에서 1, 2, 4 중에 배당을 좀 낼 수 있는 마필이 생길 거는 같다. 특히나 요거 서승훈 기수가 타이거 어퍼컷에 기승하는 게 저는 좀 수상해요. 타이거 어퍼컷 전혀 주행검사 때 보여주지 않았는데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했고 또 조교 때 걸음이 좀 나와요. 그래서 타이거 어퍼컷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가져가는 말 중에서는 2번은 좀 가져가고 싶은 말로 뭐 추가로 해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제주 이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제주 이경주는 자 3번 명성불패가 인기 1위네요. 명성불패가 인기 1위인데 이 명성불패의 모습은 저는 지난 경주 가서 깨진 결과로 봐요. 가서 깨진 결과로 봅니다. 휴양을 좀 하고 출전하는데 원래 이 말이 선입으로 좀 붙어줘야 되는 마필인데 지난번에는 이 선입으로 붙는 맛이 그다지 좋지만은 않았었습니다. 지난번에 우선 가서 깨졌던 부분이 좀 마음에 걸려서 저는 배팅의 축을 부담이 좀 늘었어도 1번 영원 최고를 축막감으로 좀 봅니다. 중요한 거는 이번 경주가 분할이 됐어요. 분할이 됐기 때문에 편성 자체가 많이 약해졌다는 점이고 그래서 체중이 좀 늘긴 했지만 분할돼서 편성은 약하고 원게이트라서 전개는 아주 편해요. 자, 이 말이 좀 내측으로 기대는 게 좀 있거든요. 기댐이 있는데 요 부분만 제어가 된다라고 하면 요 그래가지고 또 재검도 받고 나왔어요. 그 부분만 제어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3번 명성불패보다는 1번 영원 최고가 더 안정적인 마필로 보고 있으니까 대체로 거의 안쪽에 있는 마필들에서 저는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자 1번 영원 최고를 놓고 요거는 공략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도전하는 말필들 중에 자, 2번 장만원이라는 말필. 자, 얘는 연속 입상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액면상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죠. 우선 복승률이 100%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기마인데 얘는 여타 입상하면서 승군전까지도 막 쭉쭉 나가는, 잘 나가는 그런 신예 마필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뛰는 걸로 봤을 때 편성은 잘 만나서 입상을 연속해서 하긴 했는데 지난번에도 보면은 선행을 가면서 들어왔었던 부분이라 그다지 더 뛸 건 없다. 그래서 여기서도 구미가 뭐 약해졌으니까 뭐 가져는 가겠지만 받치는 막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재밌게 봐야 될 말은 얘 같아요. 얘 광해제패. 요 광해제패가 지난번에 외곽이었기 때문에 거리 손해를 좀 봤었던 말이거든요. 지금 4번 게이트라면 전개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경주 이상으로 더 뛸 가능성이 있어서 명성불패와 광해제패 중에 어디에다가 주력을 들어가야 되나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이 경주는. 자, 그래서 어차피 안쪽에 있는 마필들 안에서 저는 끝날 것 같거든요. 여기 뭐 서산이어로까지도 잡혀있지만 얘도 선행을 갔을 때 가장 좋은데 장만월이 또 안쪽에 포진되어 있고, 장만월 뿐만 아니라 1, 2, 3이 다 앞에 갈 수 있는 말들이에요. 자, 그래서 서산이어로가 앞에 튀어나갈 수 있는 기회까지는 안 올 것 같고요. 그래서 요 경주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1번 영원 최고를 필두로 해서 3번 또는 4번 중에 저는 주력 막건을 선택을 할 거고, 말씀드린 2번 장만월 이런 받치기로만 해서 3번에다가 주력을 하느냐 4번에다가 주력을 하느냐, 그거만 현장에서 좀 초이스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예요. 자, 이 경주는 복병마를 하나 좀 노리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인기 마필들이 안쪽에 질비합니다. 안쪽에 질비한데, 자, 구름빛이라는 마필. 지난 경주시에 거품마라며 제가 입에 거품을 물었죠. 어느 정도 설명을 들었냐면은 그 당시 이 직직전에 선행을 갔었단 말이죠. 그 당시 주로가 완전히 그냥 가벼운 주로여가지고 선행을 가면서 3착을 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주로 때문에 뛴 거다. 그냥 후 불면 넘어진다, 후 불면 죽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정도로 구름빛은 지난번 그냥 거품마로 제가 자신있게 잘랐단 말이거든요.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 이번에는 다 실바 기수가 기승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나을 거는 같은데 아직까지도 거품마로서의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어요. 그리고 원래 인기마를 놓고 제가 공략을 한다면 당연히 이거는 꺾어요. 인기마 놓고 간다면 인기마. 배당돔도 이걸 가져갈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W 복병을 놓고 갈 것이기 때문에 가전은 가겠습니다. 구름빛 가전은 갈게요. 복병 놓고 가는데 굳이 뭐 거품마 이 구름빛 이걸 뭐 조합해서 중배당으로 올 수 있는데 굳이 뭐 자를 필요는 없으니까 받치기 정도는 생각을 해요. 근데 세게는 안 봐요. 이번에도 세게는 안 봅니다. 인기 1위로 잡혔지만. 자, 2번 구름빛은 원래 그런 말이고, 자, 이 1번 IMF가 인기마 중에서는 그래도 IMF가 좀 더 좋아요. 이번에 내측에서 추입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 그게 관건이겠죠. 근데 이제 구름빛 같은 선행마가 죽는다라고 봤을 때는 IMF 같은 말이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인기마 중에서는 IMF가 그래도 가장 좀 가능성이 높은 그런 말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초반에 구름빛과 함께 앞에 나갈 말이 4번 마더 원더풀이 있죠. 이 마더 원더풀은 구름빛 때문에 선행을 못 갈 것 같은데, 구름빛도 어차피 무조건 밀고 나올 거고 마더 원더풀도 선행을 꼭 가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 보면은 끝걸음 자체가 아예 걸음이 없어요. 그래서 2번이나 4번 중에 세게, 둘 다 세게 안 보거든요. 2, 4 세게 안 보는데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얘를 버리고 싶어요.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된다고 하면. 그래서 2번 구름빛까지 굳이 버릴 필요가 있나 싶어서 구름빛은 받치기 정도는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자, 여기에 이제 5번 월드 블루 피켓. 자, 얘가 여기서는 추입마죠. 추입마예요. IMF랑 같이 추입을 해서 올라올 말이에요. IMF가 올라올지
월드 블루핑캣이 올라올지는 몰라요. 누가 올라올지는 모르지만 두 마필이 비슷비슷하다. 1번과 아마 5번의 추입 대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둘 다 가져갑니다. 이거는 둘 다 가져가요. 인기마 중에. 자, 여기서 안쪽에 팔리는 말들이 이렇고, 제가 이번에, 화면을 좀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좀 주목을 하는 말은 이거예요, 이거. 10번. 미스 스나이퍼라는 말이에요. 자, 이 미스 스나이퍼가 아직 보여준 게 없습니다. 아직 보여준 게 없지만, 얘가 진짜 여기에 숨어져 있는 복병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가 앞선이 구름빛도 그렇고 마더 원더풀도 그렇게 세게 보는 경주가 아니니까 추임마가 올라오긴 좋은데 상대적으로 선입으로 붙는 말도 이번 경주는 유리한 경주가 될 거고, 그 선입으로 붙일 수 있는 말이 바로 미스 스나이퍼라는 말이에요. 자, 이 미스 스나이퍼를 서승훈 기수가 데뷔 전 그리고 이번에 2전째 연속해서 기승을 하고 있거든요. 되도 않는 말에 서승훈 기수가 탈 리는 없어요. 문세훈 기수가 서울에서 되도 않는 말에 기승할 리는 없는 것처럼 부산에서는 서승훈 기수가 그래요. 되도 않는 말에 기승하는 기수는 아니란 말이죠. 자, 이세마로서 데뷔전 뛰었고 이번에 2전째를 맞이합니다. 선두권이 강하지 않은 경주 미스 스나이퍼가 이번에는 선입으로 외곽에서 쭉 감아가지고 붙일 수 있는 말이에요. 선입 전개가 가능한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인기 마필들 안쪽에 포진되어 있지만 이거는 미스 스나이퍼를 과감하게 배당마로서 노려볼 만한 값어치가 있다. W 마필을 아예 놓고 요 레이스는 저는 공략을 할 거예요. 자, 10번을 필두로 해서 추임마 아까 말씀드렸죠. 1번이나 5번 중에 올라오면 될 거니까 10번을 축으로 1번이나 5번 요런 마필들을 주력으로 좀 들어갈 생각이고, 선행 마필이 뭐 2번이라든가 뭐 세게는 안 보지만 2번은 그래도 버리진 않고, 3번 레이스걸도 선임마잖아요. 뭐 이런 마필들 조합이 된다면 그야말로 철저히 중배당으로서의 값어치가 나온다. 이번 부산 이경주는 아주 수상합니다. 메리트도 있을 것 같고요. 미스 스나이퍼 요게 여기서 배당을 한번 줄 수 있는 전력. 과감히 복병 한번 놓고 복병을 놓고 요 레이스는 공략을 해볼까 해요. 현장에서 더 줄일 수 있다면 아예 한 마리를 더 빼고 요거 놓고서 3복승 공략도 괜찮겠죠. 복병이니까. 현장에서 이 다양한 승식으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복병이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제주 3경주로 갈게요. 자, 제주 3경주는 이 2경주와 3경주가 분할이 돼서 출전마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은 가운데, 자, 여기서 먼저 주목하는 마필은 4번입니다. 마패 도끼라는 마필이에요. 자, 이 마패 도끼가 지난 경주 때 보니까는 말이 원래는 이제 좀 앞에 선행을 가는 게 우선 좋을 것 같은데 따라가도 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마패 도끼가. 뭐 지난번에 첫 입상이었어요. 그만큼 이번 경주는 약한 금이에요. 마패 도끼가 지난번에 첫 입상을 하면서 승분전을 가지게 됐고, 이번 경주도 그런데 그리 편성이 강하지 않더라. 안쪽에서 2번 리드망우 정도가 선행을 가거나 또는 거승보배가 선행을 가거나 요 정도 수준의 마필들이 선행을 좀 갈 수 있는 그런 게임이니까 마패 도끼 자체도 지난번 따라가도 되는 모습을 보였고, 승분전이기 때문에 가볍고 분할이 되면서 편성까지도 만만해진 그런 경주인 만큼 저는 이 4번 마패 도끼를 가지고서 공략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로는 이제 인기마 중에서는 1번 신수, 요건 기본값이라고 했잖아요. 박성광의 이태용 조합은 기본값으로 팔려요, 항상. 그래서 신수 정도까지도 팔리고 들어가는 그런 경주. 복병이라 한다면 그나마 풀체인지 정도인데, 풀체인지 얘가 이번에는 조교를 조금 강하게는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안독수 기수의 승복기라는 게 언제 갈지 모르는 기수여가지고 뭐 요 정도 수준으로 잡혀있는 마필들 분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주는 4번 마패 도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경주가 될 거고요. 여기에 이제 인기 마필을 붙여가는 건데, 저는 7번 거승보배를 상대마 1순위로 우선은 보고 있고, 여기에 1번, 2번
요 정도 순으로 해서 인기마 접전인 가운데 4번 마페도끼를 필두로 요 거승보배 막권을 가장 먼저 원틀 막권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부경 3경주에서 자, 오늘의 첫 번째 승부처를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요 경주가 이제 오늘의 첫 번째 승부처고 출전마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여기에 또 우리 반갑게 맞아주는 말이 하나 있죠. 바로 2번 글로리 알파라는 마필. 자, 2주 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바빌론 폭스를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바빌론 폭스를 가지고서 중배당 적중에 성공을 드렸던 글로리 알파가 마지막에 아주 그냥 열심히 타면서 올라오던데 이번에는 빠른 말이 없어서 전개 자체가 이전보다 좀 빨라질 가능성도 있고 전개가 빨라진다면 모래를 안 맞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글로리 알파가 전형적인 추임만데 그런 전개가 나올 수 있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즉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모래 맞고도 들어왔지만 다시 모래를 맞으면서 고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인기 1위로 잡혀져 있는데 지난 경주도 저는 이 글로리 알파를 축으로 갈 수가 없는 게 바빌론 폭스 같은 말이 앞에 나가서 편안하게 전개를 할 수 있는 경주라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을 조합을 들었잖아요. 승천하는 애 이런 말이랑 글로리 알파 똑같아요. 이번에도 그 전개를 김혜성 기수가 잘 풀어가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이 없는 혼전 속에서 노리는 오늘의 첫 승부는 이거 놓고 들어갈 겁니다. 퍼펙트한을 놓고 들어갈 건데 요 경주가 빠른 말이 별로 없다라고 했잖아요. 오죽하면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글로리 알파도 앞에 갈 수 있어요. 여기 이제 같이 뛰었던 5번 다이아나이트, 챔프킹, 퍼펙트한까지 모두 앞에 갈 수 있는데 야, 이거 초반 전개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요. 요거 영상을 제가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앞에 가는 말은 드러난 액면은 5번이나 7번으로 보여질 거는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 퍼펙트한 7번인데 요거예요. 요거 7번 파란색 옷 갈색 모자 7번이 초반에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와요. 7번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오고 있고요. 지금 같이 뛰는 말이 5번 여기 5번 3번 얘네들이 같이 뛰는 말들이에요. 근데 5번하고 7번이 같이 뛰었던 챔프킹이랑 이 다이아메이트는 초반에 좀 많이 밀었습니다. 요거 초반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할 때 7번은 붙들고 나옵니다. 5, 3은 굉장히 열심히 밀어요. 특히 3은 엄청 밀죠. 5번, 3번은 굉장히 열심히 밀고 7은 붙잡고 나오거든요. 이번 경주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7번이 여기서는 4코너 돌 때쯤 보면은 7번이 요 뒤에서 타거든요. 5번, 3번보다. 근데 이번 경주 제가 봤을 때는 요 퍼펙트한이 5번, 3번보다 그렇게 뒤에서 탈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여기는 초반에 6번도 앞에 가고 여러 마리 앞에 갔잖아요. 걔네들이 앞에 가니까 보내놓고 따라가는 식의 경주였지 요게 뒤에서 따라오면서 지금 추입에 성공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전개 늦게 가져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승부를 하겠다 싶으면 이번에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8번 퍼펙트한이 그냥 앞장을 쫙 뽑고 나갈 가능성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퍼펙트한의 전개가 무조건 더 빨라지는 경주예요. 전개가 더 빨라지는 경주고 지난번보다 더 빠른 전개 속에 당연히 경주력을 유지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레이스는 8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오늘의 첫 번째 승부처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어디로 주력을 들어가느냐, 어디로 복병을 노릴 거냐, 요 싸움으로 가는 거니까 8번 퍼펙트한을 놓고 제대로 된 원틀 한 방에 승부를 이번 경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퍼펙트한이 지난번처럼 따라가면서 한 발 쓰는 작전이 아니라 이번에는 서두르면서 말을 탈 것으로 분명히 예상이 됩니다. 요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제주 4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제주 4경주입니다. 요 제주 4경주가 외곽에 8번 고차원이 인기 1위로 팔리는 경주입니다. 역시나 항상 말씀드린 대로 박성광, 이태용 조합 기본값으로 팔리는 마필. 능력 자체도 지난 경주 때 이제 3차까지도 오니까 꾸준하게 가능성은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경주에서는 부담 중량이 늘어나면서 거리차가 있는 3착을 했었고, 자 이번에 부담 중량 안 빠졌어요. 여기도 5경주하고 분할이 된 레이스입니다. 요게 제주가 분할이 됐기 때문에 구미 자체가 많이 약하니까 고차원도 다시 한번 인기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고차원이라는 말이 부담 중량이 빠진 건 아니니까 저는 고차원을 놓고 가기보다는 4번 장타인류 얘를 놓고 공략을 하고 싶고요. 장타인류 자체도 지난번에 최적 정비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더 뛸 게 없는 말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 경주가 분할이 된 경주다. 분할이 된 경주이기 때문에 4번, 8번이 다 가능성이 있는데 8번 고차원의 부담이 빠진 거는 아니니까 장타인류의 상승세를 그대로 기대하면서, 부담이 얘는 늘어났지만 상승세 마필이니까 입상을 하면서 상승세 컨디션을 보여주니까 이 말이 여기서는 때려낼 수 있는 마필이 될 것 같고, 안쪽에 있는 마필이 도전마가 될 건데 여기서는 그냥 1번 수방사나 2번 명품함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하면 안독수 기수, 언제 갈지 모르는 안독수 기수지만 질풍태양의 배당 가능성도 열려 있어요. 이번엔 안쪽이니까. 질풍태양이 안쪽이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은 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입상을 했지만 초록길이란 말은 이번에 60km의 부담량을 답니다. 지난 경주 선행을 갔었던 말이었고요. 지난 경주 편성이 추임마가 아주 다수가 출전했던 경주였어요. 그 가운데 앞장 가는 말이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했던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초록길의 답은 딱히 안 보이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복병으로 잡혀있긴 한데 입상을 해도 복병으로 잡히는 게 왜 입상을 해도 안 잡히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굉장히 지난 경주 이상으로 걸음을 끌어내기에는 부담 중량이 너무 불리합니다. 이거는 7번 초록길은 고민을 안 하고, 그래서 배당마로서 저는 요거 질풍태양 같은 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주는 4번 장타인류라는 마필을 좀 놓고 공략을 할 거고, 기본적으로 8번 고차원, 그리고 안쪽에 1번이랑 2번을 보고 있는데 3번에 대한 가능성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현장에서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복병은 3번 같아요. 자, 그리고 이어서 부경 4경주로 하겠습니다. 자, 부경 4경주입니다. 자, 부경 4경주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뚜렷한 축 같은데 3번 로드 투 파티 뚜렷한 축막감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난 경주를 이 와일드파크랑, 와일드파크는 이 2세마 중에 제가 가장 센 말 같다, 지금까지 등장한 말 중에 가장 센 말 같다. 이번에 루키 스테이크스 경주에서 올대가리 잡힐 말입니다. 와일드파크. 지난 경주에도 입상을 했고, 거기에 이제 셰클로드가 들어왔었던 경주거든요. 셰클로드도 좋아지면서 지난 경주 때 중배당을 잡아먹었던 경주인데, 그 경주가 제가 봤을 때는 구미가 아주 강해요. 구미가 아주 강한 경주였어요. 기록도 빨랐었고 구미도 강했었고, 이번 경주 3착으로 승부를 했거든요. 전 솔직히 지난번에 로드 투 파티는 승군에 걸려있는 말이고, 승군에 걸린 말이었고, 구미도 강했고 노려볼 만한 마필도 많았고 해가지고 로드 투 파티가 저는 승부가 없을 거라 봤어요. 지난 경주 때. 잘못하면 이렇게 3착 승부를 하는 말이기 때문에 로드 투 파티가 저는 지난 경주 승부를 안 할 거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승부를 하더라고요. 외곽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착차 없이 3착을 했었지만 이 말들이 약한 말들이 절대 아니었고, 외곽인데도 그 정도 뛰었으면 여기서는 로드 투 파티가 저는 그래서 뚜렷한 충막감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로드 투 파티는 충막감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반 선행 승부를 안쪽에서 1번 낙동명작이 나갈 거고, 외곽에서는 닥터 카렌이 나갈 거고, 더불어서 해피태양까지도 선행을 좀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행을 낙동명작, 해피태양, 물론 닥터 카렌도 지난번 뛴 걸로는 선입이 됐었던 말이긴 한데 선행을 나서는 게 우선은 가장 좋긴 해요. 근데 낙동명작은 게이트발로 이번에, 지난번에 이제 퀸티켓 때문에 제가 요거 방송에서 퀸티켓 말씀드리면서 적중드렸던 경주잖아요.
이 낙동명작이 퀸티켓 때문에 선행을 못 가는 바람에 입상을 실패한 거니까 선행에 대한 의지는 무조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해피태양은 반드시 선행을 가야 되는데 해피태양이 얘랑 싸울 수도 있어요. 싸울 수도 있는데 뭐 싸우면 같이 죽는 거고 해피태양은 선행을 낙동명작 때문에 나서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닥터카인이 중반에 감으면서 타면서 지난번처럼 선의불의 가능성을 보여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인기마필들이 남는 경주예요. 인기마필들이. 그러니까 3번 로드 투 파티에 인기마가 남는 경주고 배당마가 하나 있습니다. 배당마. 여기는 뭐 로드 투 썬더가 배당마가 아니라 얘가 추임마인데 얘는 거의 바닥에서 올라오는 추임마예요. 이유는 모래 반응에 좀 민감한 모습이 있어서. 근데 모래를 피하려고 서두르면은 또 걸음이 안 나오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래저래 참았다가 타야 되는 말이기 때문에 늦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배당은 요거 2번 영광의 함성이 배당마로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거리를 대폭 줄여 나왔는데 원래 얘도 추입으로 입상을 했었던 말이거든요. 추입으로. 자 이번에 거리도 좀 줄여 나왔고 안쪽에서 강하지 않은 편성에서의 마지막 한 발 날라올 말은 5가 아니라 2가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주는 인기마 싸움으로 봐요. 3번 로드 투 파티를 뚜렷한 충막감으로 보는 가운데 무조건 열심히 탈 1번 만약에 싸우거나 해서 죽는다면은 6번 요렇게 인기마 싸움이 될 것 같고 어부지리로 노린다면은 2번 얘가 이제 전력 미지인 거죠. 얘가 전력 미지인 거예요. 그래서 2번 영광의 함성이 안 팔리니까 요게 마지막 복병이 될 것 같고 3복승을 가져간다면 요거 2번 때문에 3복승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경주. 3번은 충막감으로 보고 저배당으로 좀 끝날 것 같은 가능성이 좀 더 높고 3복의 메리트까지 요 경주로 이렇게 분석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제주 5경주로 갈게요. 자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 5경주가 요 경주는 믿을만한 마필이 좀 없어요. 1번 피지컬이 팔리는데 부담 중량이 조금 마음에 걸려요. 근데 원게이트라서 안 볼 수도 없고 분할이 된 경주잖아요. 분할이 된 경주라서 많이 약해져 있고 비난 경주 휘양호 복귀전에서 바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상으로 더 뛸 걸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선행을 가야지 더 뛸 것 같은데 게이트발로 밀고 나오려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우선은 워낙 기복마들이 많으니까 피지컬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요거는 현장에서 바뀔 수도 있어요. 피지컬을 추구를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제가 복병으로 좀 재밌게 보는 말은 얘네 둘입니다. 얘네 둘이가 특히나 이제 신화여신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마인데 신화여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교 강도 자체를 아주 강하게 올려놨고 지난번에는 안쪽 게이트인데도 강하게 보지 않았던 이유는 뭐 조교 자체도 그렇고 최근에 뛰었던 것도 그렇고 그다지 별게 없었는데 이번 경주가 오히려 조교 강도를 좀 확실히 올렸고 입상했을 때처럼 강도를 지금 올려서 나오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신화여신이 우선 배당마로서는 가장 메리트 있는 말이 될 것 같고 인기마 중에서는 동백천하가 그래도 초반 스피드가 있어서 선두권 전개가 가능하니까 얘가 지난번에 좀 좋아졌더라고요. 강조교 하면서 출전하더니만은 동백천하가 좀 좋아졌었고 또 배당권에서 얘도 좀 복병이에요. 명성여왕. 저는 이 6번하고 4번은 좀 비슷비슷한 느낌으로 보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배당 메리트는 무조건 4번에 있거든요. 뭐 김경유 기수나 김용섭 기수나 요즘에 들어오는 거는 뭐 거의 둘 다 못 들어오는 기수잖아요. 김용섭 기수가 그래도 이번에 우듬지에 타면서 60kg의 부담 능량 지난번에 이제 복귀상으로 본다면은 우듬지가 좀 더 낫기 때문에 팔리는 거죠. 지난번에 3선 외곽 전개를 했었던 말이니까 우듬지가 좀 더 팔릴 수는 있겠는데 4번 명성여왕은 지난 경주도 그렇고 최근 2번을 계속 내측 기댐 때문에 제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4번을 저는 현장에서는 좀 더
재밌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경주는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1번을 필두로 8번, 7번 요 두 마리 순으로 볼 거고 4번 또는 6번 중에 초이스를 좀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써드리는데 현장에서까지 1을 축으로 그대로 갈지 아니면 얘를 저는 현장에서 얘를 축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얘가 보병이거든요. 얘가 8번이 이번에 준비 자체가 좀 열심히 잘 돼 있어가지고 초이스를 들어가겠습니다. 1번을 가져갈지 8번을 축으로 갈지 요거는 현장에서 좀 초이스를 해보고 상태 보고 결정을 좀 하도록 할게요. 드러나 있는 액면이 1번인 건데 열심히 준비한 거는 8번 같아서 그런 말씀까지 좀 드려볼게요. 자, 부산 오경주로 갑니다. 자, 부산 오경주는 안쪽에 1번. 자, 용비패양은 축막감으로 팔리는 경주니까 강축에 붙여먹기 해야 되는 경주로 봅니다. 지난번에 이제 용비패양과 브루크 킹맨이 동반 입상을 했고 그 당시에는 제가 이 용비패양은 직전에도 강축으로 잡혀 있었던 말이었잖아요. 강축으로. 그때는 이제 브루크 킹맨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저는 브루크 킹맨을 놓고 용비패양으로 한 방을 때려드렸던 메인이었었죠. 그 당시가. 자, 용비패양이 그랬던 말이었고 자, 이번에 부담량이 늘어나긴 했지만 여기서도 어렵지 않게 아마 입상에 성공을 해갈 거는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발주가 좀 늦었어도 크게 문제없이 입상에 성공했듯이 이번 경주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인기마 중에 이제 용비패양은 어차피 온다라고 보면은 2번 벌마의 엔젤이냐 4번 어메이징 칸이냐 누가 여기서 선취입권에 뚝심을 보여갈 것이냐. 용비패양은 어차피 4코너쯤에서 먼저 쭉 뻗어서 용비패양은 1번은 그냥 쭉 뻗어 올 것이고 여기에 이제 2번과 4번 중에 누가 쫄래쫄래 따라올 것이냐 요 싸움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 경주도 인기마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최근에 좀 좋아진 게 무등산인데 얘가 좀 좋아졌거든요. 좋아진 게 무등산인데 얘도 어느 정도 팔려요. 그럴 정도로 이번 경주가 약한 구미예요. 이 경주도 일요일날 3경주랑 분할이 된 경주예요. 그래서 편성이 좀 많이 약해져 있으니까 요 경주도 크게 배당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뭐 그나마 페가콘이 선행마로서 복병인데 용비패양이 중반에 넘어갈 것 같아요. 이 페이스로 봤을 때는 지난번 팀 페이스로 봤을 때는 뭐 페가콘이 얼마만큼 선행을 나가서 견제 없이 타느냐 요게 좀 보편일 것 같은데 페가콘이 아무런 견제가 없다면 진짜 아무런 터치나 견제가 없다면 버틸 수도 있겠지만 페가콘은 용비패양이 그냥 가만 놔두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용비패양 놓고 압축을 해야 되는 경주 인기마 싸움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1번 놓고 2냐 4냐 어디에다 주력을 들어갈 것이냐 요것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5번 무등상 전도만 받쳐가야 되는 경주 인기마 싸움으로 초이스만 주력 초이스만 잘 해야 되는 경주다 라고 보겠습니다. 뭐 욕심내서 붙을 경주 같지는 않고요. 자, 제주 6경주로 가면서 자 이제 승부처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승부를 좀 해야 되고 자 오늘 제주에서는 이번 경주를 메인 승부로 붙을 겁니다. 자 여기가 메인 승부예요. 자 승부처로 잡고 메인이고 그렇다면 이제 인기 1위 마필을 축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설명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제가 원래 이제 인기 1위 마필을 웬만하면 놓고 가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승부처로 갈 때는 특히나 더 그렇고요. 자 이번 경주 인기마가 뭐예요? 바로 6번 와우로죠. 지난번보다 부담량이 늘어났어요. 자 와우로가 지난번에 입상을 했고 그러면서 부담량이 이번에 잔뜩 늘어났습니다. 지난 경주가 와우로 같은 경우가 앞이 뭉친 경주였어요. 뭉친 경주에서 추입에 성공을 했단 말이죠. 이번 경주에서도 와우로가 앞이 뭉치는 경주를 만났습니다.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1번 광명왕제 선행 갈 수 있는 말이고요. 2번 청룡불빛도 선행을 갈 수 있어요. 여기에 4번 5번 다 선입으로 붙일 수 있는 말이고요. 7번 아크도 마찬가지고요. 자 출전마 중에 5두의 마필이 와우로보다 먼저 전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앞이 뭉치는 경주겠네. 그러면 올라올 수 있겠네. 그렇죠. 그런데 부담 중량이 늘어나면서 축으로는 못 가겠더라. 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와우로를 놓고 들어가려는 게 아니라 제가 메인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5번 천비왕자라는 마필. 이거 놓고 들어갈 거예요. 이거 놓고 들어가요. 복병이죠, 복병. 천비왕자를 놓고 들어갈 겁니다. 천비왕자라는 말이 이번에 기술을 문현진 기술로 딱, 이번에는 문현진 기술로 교체를 하고 나옵니다. 뭐 13조에서는 당연히 뭐 문현진 기수가 주전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지난 경주보다 이번에 조교 강도까지 확실하게 올렸어요. 조교 강도 올리고 기술을 교체한다? 거의 제주에서는 승부 할 때 이런 패턴을 가져가거든요. 승부 패턴을 가져갈 때. 이번에 천비왕자가 또 복병으로 팔리는 경주라면 더더군다나 승부지 자체가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경주고요. 자, 저는 이번에 천비왕자가 승부 타이밍이고 인기마 와우로가 잡혀있는, 액면상 인기마로 잡혀있을 수밖에 없는 경주니까 요 레이스에서 저는 배당을 한번 노릴 거고, 배당을 노리는데 여기는 진짜 제대로 진짜 한번 이 항구라 하자는 생각으로 저는 이번에 붙을 거예요. 완전히. 자, 5번 천비왕자 놓고 들어가는데 어차피 5번을 놓고 때리니까 뭐 아마 형성되는 배당들이 다 중배당일 거예요. 다 중배당일 할 텐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5번 놓고 중배당으로서의 한 방을 여기서는 먼저 노리고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인기마 중에 오두에 잡혀있는 말이에요. 인기마 중에 아예 안 보는 말까지 있어요. 인기마 중에 아예 안 보는 말까지 있고요. 그리고 전혀 안 팔리는 백판급 중에도 한구봉 고배당으로 가지고 가는 말까지 있습니다. 인기마 중에 아예 버리고, 인기마를 하나 버리고 백판급 중에 하나 고배당으로 가져가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요 레이스는 아주 제대로 한번 배당을 노려볼까 해요. 화끈하게 한번 노려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제주에서 가장 기대하는 경주로 생각을 하고 5번 천비왕자가 제대로 승부 타이밍만 잡아준다면 진짜 두둑한 배당으로 한번 때려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제주에서는 요 경주를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메인입니다. 5번 천비왕자. 자, 요 놈을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부산 6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부산 6경주는 요게 안쪽에 원더풀 팀이라는 말이 지난 경주처럼 타준다면은 이번 경주도 다시 한번 가능한 게임이에요. 원더풀 팀이. 빠른 말이 없어요. 빠른 말이 없고 또 한번 내치기에서의 전개가 쉽습니다. 여기 앞장을 가봤던 말들이 2번, 3번이거든요. 지난 경주 때는 다 앞에 못 나갔죠. 안쪽에 왔으니까 다시 2번이나 3번 중에 앞을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나마 2번 스타포스가 게이트도 그렇고 지난번 끝걸음도 그렇고 두 마필 중 본다면은 그나마 스타포스가 좀 더 나은 거는 같아요. 근데 얘네들도 못 믿죠. 지난 경주처럼 앞에 못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외곽에 탄탄대로가 또 잡혀있는데, 탄탄대로는 그냥 예전에 원더풀 팀 한번 이겼던 거 말고서는 승군에서는 걸음이 전혀 없어요. 지금 승군에서는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나마 팀 서프라이즈가 발주를 잘 하고 나오면은 팀 서프라이즈가 원더풀 팀이랑 같이 지난 경주 뛰었던 것처럼 올라올 수 있는 마필. 그러니까 이 경주가 팔리는 말 중에서도 3번 퓨어마린도 저는 좀 보고 싶지가 않고 얘도 별로 보고 싶지가 않으니까 액면상 1번에 붙여서 2번, 9번 뭐 이 정도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배당마 중에 하나 정도는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배당마 중에 하나. 자, 배당마 중에 하나 가져간다면 딱 얘 같습니다. 금아리조이스. 이 금아리조이스가 지난 경주 때 보면은 그냥 시장 앞에 붙들고 타요. 초반부터 붙들고 타다가 직선에서의 탄력이 좀 별로 안 나왔지만, 요 경주는 기복마들이 일색이기 때문에 요 금아리조이스가 마지막 일격을 가할 수 있는 복병 수준의 경주로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인기마들도 다 믿을 게 별로 없고, 그래서 깔끔하게 다시 한번 써드리면 1번 원더풀 팀이
안쪽이면 또 한번 가능할 것 같고, 저는 이 스타포스랑 지금 팀 서프라이즈가 33주에서 같이 나오는데, 스타포스의 발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초반 순발력이. 9번 팀 서프라이즈를 상대방 1순위로 볼 거고, 2번 포스, 그리고 11번 그마리 조이스까지. 요렇게 배당 맞거든요. 요것도 그마리 조이스가 복병이기 때문에 3복승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주 아닌가. 이런 복병들, 안 팔리는 복병들이 하나씩 있으니까. 그렇게 다양한 승식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경주다 라고 말씀드리고, 자, 제주 7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제주 7경주는 뚜렷한 축막감 신의 강자죠. 2번 뉴저지. 이런 말은 뭐 부러질 때까지 축으로 가는 거예요. 부담 중량이 늘긴 했어도 매번 여유승이니까. 지난 경주도 여유승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그냥 쭉쭉쭉 그냥 축막감으로 보고, 자, 후차권에서도 뉴저지 빼고서는 뭐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입상을 했었던 별빛 여자가 우선은 먼저 보여요. 자, 부담량이 조금 늘어났다는 부분. 그리고 복병 중에서는 새벽대로가 지난번에는 좀 별 볼일 없었어요. 지난번에는. 근데 이 말이 이 승군하기 전까지는 승군전에서 아주 여유를 보였단 말이거든요. 새벽대로가. 지난 승군전에서 이 재검받고 뭐 이러면서 의외로 걸음이 생각보다는 좀 덜 나왔는데, 이거보다는 더 뛸 것 같아요. 지난 경주보다는. 그래서 얘를 좀 배당마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 더 본다라고 하면은 인기마 안쪽에 뭐 매력 투어는 이제 뻔히 드러나 있는 액면상의 인기마고, 뭐 들어오면 할 수 없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지난 경주보다 더 뛸 건 없어 보이거든요. 더 뛸 건 없어 보이고, 등고잡이가 항상 팔리고 못 갔단 말인데 이번에는 이제 외곽에서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좀 고민이 됩니다. 그동안 가져갔었던 말인데 이번에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요거를 얘는 가져갈지 말지는 현장에서 초이스하고, 등고잡이를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얘가 하나 복병으로 저는 좀 보여지거든요. 박성광 기수와 12조 조합인데도 안 팔리는 말들이 한 번씩 있어요. 자, 이 삼다비행이란 말이 이번에 마방을 옮겨왔어요. 마방을 옮겨와가지고서는 12조에 맞게 조교 강도를 대폭 올린단 말이에요. 요렇게 대폭 올리면서 바로바로 능력 변화가 나오고 바로바로 터트릴 때가 있어요. 12조는 워낙 마필 자원도 많아요. 이 제주에서는 12조 이태용 마방이 가장 좋은 말들이 많아요. 대표 마방이에요. 제주에서는 가장 좋은 말이 많은 마방이에요. 그래서 삼다비행 같은 말이 마방에 옮겨왔는데 조교강도 대폭 올리면서 굳이 뭐 이런 거 아끼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바로 그냥 때리면서 승부지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삼다비행이 괜찮다, 어느 정도 또 현장에서 내용도 있다라고 하면은 얘를 배당으로 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요 경주는 2번 뉴저지를 축박감으로 보고 강축에 저배당 없다 분위기로 갈 수가 있어요. 강축에 저배당 없다 분위기로 간다면, 특히나 이제 강축에 58.5 요런 말들, 레이팅이 좀 걸려있는 말들은 승부기가 좀 약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2번을 필두로 4번, 6번, 그리고 7번. 얘네들이 좀 복병인 경주. 6번이나 7번. 요런 것들이 좀 복병인 경주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강축에 붙여먹기. 근데 6, 7이 배당상으로는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 요런 말씀 드리고요. 자, 후반에 연속 승부를 제가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후반부가 무조건 중요해요. 자, 오늘 후반에서 이번 부산은 메인 승부로 들어갈 겁니다. 자, 이번 7경주를 부산의 메인으로 들어갈 건데, 자, 요 경주가 뚜렷한 축막감은 없죠? 뚜렷한 축막감이 없이 팔리는 경주고, 근소하게 요거 9번 글로벌 하이가 인기 1위로 잡혀가는 모습이네요. 얘가 인기 1위로 잡히는 모습은 왜냐면 이제 선행마가 다수 출전하기 때문에 아마 얘가 상대적으로 팔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보냐면 1번 석세스 파워가 지난번 선행 갔던 말, 그리고 테오타도 앞에는 갈 수 있고, 매직 11 선행 갈 수 있는 말, 그리고 외곽에 서기스타 선행 갈 수 있는 말, 선행마가 겹치는 포지션이라서 상대적으로 글로벌 하이가 근소한 인기 1위로 팔려가는 경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얘는 공백을 갖고 출전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글로벌 하이가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처럼 선입이 아니라 전개가 좀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히려 글로벌 하이가
자칫하다가는 늦게 올라올 가능성까지도 있습니다. 늦게 올라올 가능성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는 오늘 메인으로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 방으로 먹었던 요 1번 석세스 파워, 저는 요 놈을 가지고 오늘의 메인을 노리려고 해요. 자, 이 석세스 파워라는 말은요, 원래 지난 경주 저는 내심 선입을 기대했던 말이었어요. 선입을 기대했던 말인데 아예 선행까지 나서게 됐던 경주였어요. 자, 지난 경주 입상을 하고 이번에 승분전을 나서는데, 이게 지금 선행마가 그냥 싸우는 경주가 아니라 석세스 파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선입이 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 작전을 가지고 이번 경주 나설 수가 있다는 거죠. 우선적으로는 발주 잘했을 때 선행을 그냥 나설 수가 있는 것이고, 힘한 배가 돼가면서 선행을 간다면 선행을 갈 것이고요. 아니면 외곽에서 미친듯이 밀고 나온다, 죽으나 사나 선행 가겠다라고 밀고 나오는 말들이 생기면 보내놓고 따라가도 된다는 거죠. 보내놓고 따라가도 1번 게이트에서는 전개가 무조건 나오거든요. 부담도 가볍고. 석세스 파워의 전개가 저는 이번 경주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석세스 파워를 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석세스 파워를 가지고 들어갈 것이고, 자, 제가 이번 경주 메인으로 또 들어가는 이유가, 외곽에서 글로벌 아이가 인기마지만 인기 1위여도 얘는 축으로 들어가는 경주가 아니고요. 축이 아닌 거고, 서기스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되는데 게이트발이 너무 외곽이기 때문에 게이트발을 제대로 못 받으면은 선행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기스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안한 경주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레이스는 글로벌 하이도 그렇고 서기스타도 그렇고 외곽의 인기마로 잡혀져 있지만 강하게 볼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이 중에 하나 정도만 받치기로 가져갈게요. 이 중에 하나 정도만 받치기로 가져갈 겁니다. 하나는 아예 빼버릴 거고, 그 대신에 인기마를 하나 완전히 버리고, 그리고 받쳐가는 수준의 게임이기 때문에 배당마 하나를 노리고 가야 되거든요. 여기 배당마가 있어요. 터트릴 수 있는 복병, 요주의 복병이 있습니다. 그 W 복병까지 이번 경주는 잔뜩 노리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 레이스는 1번 석세스 파워를 가지고 중배당으로 한 방을 노리고 들어갈 것이고요. 중배당으로 한 방을 노릴 것이고, 여기에 W 복병, 이거 꼭 가져가야 됩니다. W 복병 때문에 3복승까지도 이거는 추천을 드릴 거예요. W 복병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외곽의 인기마 중에 하나 받치는 막건으로 오늘의 메인입니다. 메인 승부로 1번은 축으로 배당으로 제가 한 방을 들어가고 복병까지 노리면서 3복승까지도 노리고 들어갈 예정이니까 오늘 부산 7경주 오늘의 최대 승부처 메인으로 해서 여기서 한번 제대로 노려보려고 합니다. 후반부 연속 다 승부거든요. 제주 그리고 마지막 부산까지 다 승부인데, 우선 7경주 요 부산 메인에서부터 제대로 결과물을 좀 만들어 내놓고 연속해서 한번 승부처 한번 가볼게요. 자, 제주 8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제주 8경주도 승부인데 여기는 진짜 터지는 승부로 아예 복병을 하나 지금 제가 여기서는 하나 노리려고 해요. 아예 복병. 자, 드러나 있는 인기는 액면상 하여가, 지난번 입상했던 말, 하여가 같이 뛰었단 말이죠. 여기 같이 뛰었던 말들이 나오고 있고, 하여가랑 그렇게 차이가 없이 뛰었던 말이 6번 달빛 영웅. 그러니까 얘네가 인기 1, 2예요. 그런데 못 믿는 거죠. 배당판 자체가 아주 혼전이니까. 아주 혼전이에요. 못 믿는 거예요. 배당 자체가 대끼리 열리면은 뭐 10배 막 이런 식으로 열릴 거예요. 못 믿는 겁니다. 하여가나 달빛 영웅 당연히 배팅권에 가지고는 가는데 놓고 때리기에는 다들도 부담이 되는 그런 경주인 거죠. 자, 이번 경주는요, 이번 경주는 제가 복병마를 하나 놓고 들어갈 겁니다. 복병마. 그 복병이 뭐냐? 저는 얘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좀 째봤던 말인데, 눈여겨봤던 말인데, 일품가속이라는 말이에요. 얘가 사고 칠 말이에요. 얘가 사고 칠 말. 사고를 어떻게 칠 거냐? 선행.
이 일품가속이 한 달 전만 해도 인기마로 팔리던 말이에요. 7월달, 6월달 계속 인기마로 팔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인기마로 팔렸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는 선행을 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서 팔렸던 거거든요.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순발력이 있는 말이니까 안쪽 게이트에서 박성광 기수가 탔을 때 선행 가겠지. 두 번을 연장으로 선행을 못 갔어요. 원게이트고 박성광이면 선행 가겠지 했는데 연속해서 선행을 못 갔었단 말이죠. 자, 근데 이 말이 지난번에는 이제 나윤아 기수가 기승을 했었던 거였고 이번에는 김준호 기수로 안장이 교체가 됐고요. 다시 한번 안쪽 게이트에서 출전인데 이번에 진짜 원게이트에서 작정하고 한번 밀고 나올 수가 있다. 게이트발로 밀고 나오면서 드디어 원했던 선행. 근데 선행을 간다는 전제하에 인기마로 팔리던 말이 이번에 이렇게 안 팔린다. 그러면 완전히 이거는 터트릴 수 있는 찬스인 거죠. 굳이 여기서 아낄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일품가수 김준호 기수 저는 여기서 터트리면 요놈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복병을 아예 놓고 1번을 놓고 철저하게 중배당으로만 때리는 후반부 중고배당 승부처로 가져갈 거예요. 1번 일품가속입니다. 요게 딱 그동안 팔릴 때랑 이번에 안 팔릴 때 하지만 선행은 갈 수 있는 그런 경주 조건. 초반부터 한번 강하게 밀면은 요거 기습이 먹힐 수 있으니까 요거 배당으로 제주에서 한번 노리고 할 거고. 자, 마지막 부산 8경주에서의 마지막 승부까지 한 번 더 이어갈게요. 자, 요 경주는 드러나 있는 액면이 한강 클래스입니다. 한강 클래스는 원래 선행을 가면서 뛸 거라 봤지만 지난번에는 선입으로 전개를 하면서 오너스컵에 우승을 했어요. 야, 기대 이상이었죠? 기대 이상으로 지난번 잘 뛰었던 걸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인기만데 지금은 이제 2000m니까 2000m에서 그 경주력을 그대로 이어가느냐. 근데 중요한 거는 우선 한강 클래스가 또 이번에 선행을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따라가야 되는 조건이죠. 선행은 어차피 미러클 마리, 가장 빠른 미러클 마리. 근데 이 말은 체중을 좀 빼고서 나와야 된다. 현장에서 그 부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4가 아니면 클린원이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죠. 클린원이 선행을 갈지 뭐 따라갈지는 뭐 미러클 마리네 초반 뛰는 거 봤을 때, 뛰는 걸 보고 아마 클린원은 작전을 세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말들이 이제 앞에는 갈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벌마의 몬스터가 선추입권에서 올라오는 마필로 팔리는 경주. 근데 제가 이번 경주는 오늘 마지막 승부처로 이거 놓고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9번 미스터 키맨. 미스터 키맨은 지난 경주 제가 이 19조 김용관 조교사의 항진 막건을 정확히 주력으로 때려 먹었던 경주였고, 충분히 지난 경주 때는 입상마들의 전개가 나왔던 경주였어요. 그 당시에는 입상마들이. 반대로 미스터 키맨은 전개가 안 나왔던 경주였어요. 이게 능력에서 깨졌다라기보다는 전개 자체가 미스터 키맨이 갈 수 없는 경주 전개였어요. 요거 한번 볼게요. 영상을 한번 보면서 증명을 좀 해드려야지. 자, 미스터 키맨이 이번에 점핑으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근데 미스터 키맨은 어차피 1군에 올라오는 말이에요. 자, 6번입니다. 6번. 자, 연두색 모자. 미스터 키맨은 6번인데 입상했던 말은 1번, 8번인데 얘네 둘이가 그냥 앞에 붙어요. 자, 한번 보시죠. 자, 1번은 게이트발로 나오는 거고 8번은 워낙에 뭐 또 빠르고 기본 능력이 있는 말이니까 이 카디널 포스는 1번하고 8번이 들어오는 경주고, 여기에 9번도 스마트 보스도 무조건 능력이 있는 말이니까 얘네 세 마리가 선두권을 장악을 하는 경주란 말이죠. 상대적으로 미스터 키맨이 능력이 있고 얘도 느리지 않은 말이지만 구미가 아닌 거예요. 편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앞에 가는 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이 입상했던 말보다 전개가 가장 불리하게 펼쳐져요. 앞이 싸우는 것도 아니죠. 다 붙잡고서 자리 잡고 들어가는데 얘만 혼자 가장 외곽에서 뛰는 거예요. 미스터 키맨은 능력에서 깨지는 게 아니라 전개로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외곽만 돌거든요.
그러니까 뭐 혼자 외곽 돌다가 그냥 끝이 나는 거죠. 입상했던 말들만 뭐 미친 듯이 뛰는 거고. 능력에서 지는 경주가 아니에요. 미스터 키맨은. 자, 전개가 외곽만 돌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지난 경주가 편성이 아니었던 거지. 미스터 키맨은 어차피 1군 올라와요. 이번에 점핑으로 출전하는데 오히려 저는 지금의 작전은 좋다. 점핑으로 올라오는 거 작전 좋고, 또 오히려 얘가 거리가 늘어나는, 저는 2000m는 거리가 늘어나는 게 나쁘지 않아 보여요. 나쁘지 않다 보여요. 미스터 키맨 자체가 힘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전혀 저는 나쁘지 않은 초이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승부를 지금 한강 클래스가 버티고는 있지만 저는 오히려 미스터 키맨이 이번 경주는 오히려 확실한 승부 의지를 갖고 나오는 경주가 될 거다. 그래서 마지막 승부처로 미스터 키맨을 가지고 오늘의 마무리 끝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후반부 부산 7, 제주 고배당 승부, 중고배당 승부, 그리고 8경주에서의 복병마 승부까지 연속 3연타를 지금 후반부 노리고 있는데, 후반부만 잘해도 될 것 같은 하루거든요. 뭐 어찌됐든 간에 시작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많은 결과물 내볼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현장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고 또 토요 방송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